또한 해열 선생 문집에 발문을 쓴 이세택 선생은 해열 선생의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이세택 선생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성이며 자는 맹윤, 호는 조은, 예안 출신이며 퇴계 이황 선생의 발대손이다. 1753년에 정시문과 2등으로 급제하였으며 1762년에 우부승지에 오르고 이듬해 대사관이 되었으나 신임사의 죄인인 이광사를 청계하지 않았다 하여 3사 모두가 유배를 당하였다. 도승지 홍명한과 병조판서 이지역 등이 임금의 뜻에 따라 정계에 응할 것을 권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성격 또한 대쪽같이 고든 품성을 지닌 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조가 즉위하자 대사원이 되었으며 또한 찬집당상이 되었다. 그가 쓴 해월 선생 문집의 발문을 보면 이조 선조 때 명나라의 사신인 찬핵주사 정응태의 무고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다. 그 정응태 사건의 계략을 보면 정응태는 조선의 외란 중에 명예 황제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요지는 명나라 조정이 요동 땅을 빼앗아 탈취하고 있는데 이 요동 땅은 옛 고구려 땅이어서 조선이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면서 조선이 외병을 불러들여 함께 명나라를 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에 파견되어 명나라 군사를 지휘하던 경리 양호가 사당을 만들어서 조선의 임금과 신하들과 결당하여 명나라 황제를 속이고 대적한 지가 여러 해인데 그 증거로서 조선의 오래된 책인 해동기략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책은 세종 때 신숙주가 일본을 다녀오면서 외인에게 우연히 책 한 권을 얻어서 보니 그 나라의 풍속과 세계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외인이 저술한 책으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만든 책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에 있는 관과 일본과의 관계를 사례별로 기록한 책을 한 권 만들었으니 그 책 이름이 해동제국기인 것이다. 정응태는 이 책을 보고 인용하여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를 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연호는 큰 글씨로 쓰고 큰 글씨로 쓴 일본의 연호 하단 부분에 조그마한 글자로 명나라의 연호를 썼으며 또한 분수에 지나치게도 태조, 세조, 열성조, 성상이라 하는 용어는 천자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용어인데 어찌 제후국인 조선이 함부로 쓰고 있는가? 본보기로 주색에 빠지고 횡포가 잔인한 조선 국왕과 신하들을 문책하여야 하며 어찌 감히 일본을 끌어들여 명예 조정을 우롱하는가? 양호와 더불어 결당한 이 무리들이 황제를 기만하였으니 황제께서는 너그럽고 관대함을 거두시고 조선을 토벌하여 제거하여 버리라고 극언했던 것이다. 조선이 쌀과 곡식과 비단 등을 일본에 헌납하였으며 또한 일본과 조선이 서로 사신을 왕래하며 일본을 불러들여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려고 쌀을 모으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명나라 황제에게 전해졌으니 명예 황제와 명예 조정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때 우리나라의 실정은 일본과의 오랜 전쟁에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명나라 조정에서 정응태의 글을 그대로 인정하여 우리나라를 토벌한다면 우리의 국군은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인 것이다. 이때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 말이 진실이 아님을 변명하는
사신을 보내야만 했는데 평상시에 보내지는 사신과는 근본적으로 그 임무가 다른 엄청난 사건인 것이었다. 그때 당시 명나라의 사정을 보면 대내적으로 양흥덕의 난이 있고 조선이 외란을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구원병까지 보내주어 국력이 매우 약해져 있을 때에 이러한 글이 황제께 전해지니 여러모로 조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니 조선의 조정에서는 나라의 안위가 위급함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였겠는가. 크게 고심한 끝에 그 당시 문장으로 가장 촉망받는 사람을 가려 뽑아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변무진주사의 정사로는 우의정인 백사 이양복 선생이, 부사로는 이조판서인 월사 이종구 선생이, 서장관으로는 사원부 장령인 해월 선생이 뽑히게 되어 10월 21일에 서울 소서문 모화관을 출발하게 되었다. 11월 10일 아침 의주에 도착하였으며 12월 6일 압록강을 건넜다. 1599년 1월 23일 비로소 북경에 도착하여 황성동문에 들어가서 옥화관에 유숙하게 되었다. 이 당시 변무진주사로 가는 사신들의 입장은 이 문제를 깨끗하게 아무런 오해 없이 해결하지 못하고는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절박한 입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사신들이 명나라 황제에게 올리는 조선국왕의 주문에는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는 차마 밝히기가 거북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첫 문장에 조선국왕은 이와 같이 오명을 입게 되었으니 삼가 석고대명, 즉 거적을 깔고 엎드려 처분을 기다린다고 하며 용서를 강권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신일행은 명나라 정부의 5부, 6부, 구경, 6과 13도의 관청을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기록한 주문을 제출하고는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2월 5일 동궐에서 어전회의가 있었는데 동궐 출문 밖에서 우리나라 사신 일행이 그 계단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며 우리나라의 원통한 일을 설명하였다. 이때 소대영 형부상서가 엎드려 있는 우리 사신 일행을 보고 사람을 시켜서 일어나게 하였으며 엎드려서 절을 하지 말고 다만 양업만을 하라고 하자 다시 일어나 양업을 하고는 다시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며 억울함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조신들이 조회 때를 기다리며 모여있던 방인 예부조방 문 밖에서 이부 예부 관리들과 소상서 일행 등 여러 관리들이 나오자 문 밖에서 좌우로 나뉘어서 있다가 계단 아래로 나아가 두 번 절을 하고 또한 읍을 한 다음 무릎을 꿇고 나아가 글을 올리며 이른바 진정을 하였다. 이때 예부자시랑 역예 등이 크게 불평을 말하며 우리 사신 일행에게 이르기를 퇴거하라고 지시하여 감히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약소국가의 서름을 해월 선생은 뼈저리게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 사신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 병부에서 보내온 공문서인 자문에는 우리나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심초사하고 있었으나 마침내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시에 우의정으로 상사였던 백사 이양복 선생이 같이 갔던 사신 일행들과 어려웠던 상황에 대하여 주고받은 이야기를 백사 선생의 문집 23권 22장에 밝혀 놓았는데 그 글을 소개하겠다. 28일 장왕병부 여출 언활
차대사 월사 2위 필무불성 이역 2위 필불성 필유해 오 2위 필불성 영무해 독서장 무결어 행시 조백 차관 오제선견여하 해월월 오이어 상사동 잉해병부 견소 상서정문 차진기유 즉 상서왈 성지불어 전의준하 이지어 후의준하 불감이 전의성자 오등 퇴출외정 여행차고 월사 희지왈 오불운호 금경여하 상서소원 일여오원묘합 금일방지 공소승지해야 한불수비사 월사소활 상사불이불성위념 이반이 선견위행냐 해월공왈 아역운여차 중계척지왈 인인성사 해월왈 타기고사 비오책냐 여왈 차즉당 이공위맹주 2월 28일 병부로 가면서 내가 말하기를 이는 큰일입니다. 월사는 이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어나 역관은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내 생각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해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직 서장관 해월만이 홀로 아무런 결연한 말이 없으니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의 상황을 밝혀주고 또한 우리 일행들의 선견이 어떠한지도 보아주기를 바라오 하니 해월공은 내 뜻은 상사와 같으므로 이에 병부에 나아가서 형부상서 소대영을 만나 뵙고 글을 올리며 그 연유를 진정한즉 형부상서 소대영이 이르기를 천자의 뜻이 우리나라의 입장인 앞서의 논의는 비준하지 않고 뇌물을 주어 외를 끌어들였다는 주장인 후의 논의만을 비준하였는데 어찌 감히 천자가 비준하지 않은 앞서의 논의를 공식 문서로 작성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고 했다. 우리 일행들은 바깥의 뜰로 나와서 가다가 내가 월사를 돌아보며 농담삼아 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지금의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형부 소상서가 하는 말이 일일이 내 말과 묘하게 부합하지 않는가 금일의 바야흐로 그대의 관직이 갑자기 오른 것이 해가 됨을 알겠으니 그대가 관리의 일을 익히지 못했음이 한스럽다 했더니 월사가 웃으면서 상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개념치 않고 오히려 성견이 맞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말했다. 해월공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지 않다고 말을 막으며 인인성사, 즉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일이 성사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에 해월공이 말하기를 공손히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며 부탁한 것이지 달리 나의 비책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와 같은 큰일은 당연히 그대의 해월공이 맹주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